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원분 중에서 도대체 제약 바이오주는 언제 오르는 거냐,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약 바이오주라는 게 보통은 이제 새로운 신약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고 최종적으로 FDA에서 신약 승인 받아서 그게 이제 시판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임상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신약이 등장한 적이 있냐?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시밀러,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러분들이 비아그라가 지금 이제 시밀러 복제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시밀러 쪽에 집중한 회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회사들이 그걸로 성장한 거예요. 시밀러로.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그거 역시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2등 전략을 잘해요. 그러니까 1등이 뭐 하면 그거를 2등으로 따라잡아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고, 삼성이 사실은 그런 전략을 쓰다가 이제 반도체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기업이 반도체 쪽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제약 쪽은 어떠냐? 그럼 한국은 신약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없나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고전의 주요 바이오를 살짝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유명한 회사들, 이게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이자율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자율 하락으로 가지 않겠냐, 이제 인플레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3%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럼 제약 바이오주도의 봄이 다시 오지 않겠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수의 관점이었잖아요. 바이오주나 제약주들은 그렇게 빠르게 터닝이 오질 않는다. 그래서 적절하게 먹고 빠지거나 그때 잠깐 이제 올랐을 때 혹은 조심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오른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셀트리온 형제들은 건지르지 마라.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제 바이오주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그랬죠. 셀트리온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었고, 하지만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자 보세요. 자, 신약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임상하는데 굉장히 미래 가치를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모든 기업들 중에서 미래 가치를 많이 끌어오면 끌어와야 되는, 즉 퍼가 굉장히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자율 상승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기에는 그런 주식들은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좀 기대할 만한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주요 바이오주들은 웬만한 데서 다 떨어지고 있는데 몇 개 빼고요. 자, 제가 이제 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회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지온 같은 회사가 있어요. 메지온도 얘네들 쭉 상승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윙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익절하고 나왔는데, 메지온은 우리 스윙주로 익절한 거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메지온이 결국에는 여기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던 애들이에요. 왜 실패했어요? FDA 신약 승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제
삼상을 다시 성공시키고 이제 신약 승인까지 가는 뭐 이런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메지온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좋은 투자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요, 그냥 제 영상에서 메지온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써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다시 잡냐? 그건 아니고요. 전고점을 뚫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나중에 신약 승인 그때 시점에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쯤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메지온은 굉장히 훌륭한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도전은 저는 성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지온은 신약 승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HLB 얘기를 드릴게요. HLB도 지금 FDA 신약 승인을 이제 남기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 공매도들이 엄청 때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FDA 신약 승인 확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신약 승인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 HLB가 가지고 있는, 그쵸? 그 약이 결국에는 이제 승인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일단 신속 승인은 안 된 상황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일반 승인인데, 일반 승인이 5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5월 달까지 기다려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그 전부터 올라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 요 아래에서 잡고 있습니다. 3만원 초반이나 28,000원 뭐 요 사이에서 잡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뭐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금방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얘네들은 그러면 신약 승인이 되면 이런 데들은 당연히 돌파하겠죠. 4만원도 돌파하겠죠. 그쵸? 근데 신약 승인 되기 전에 이미 돌파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지금 10이 나올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쵸? 유증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5월달 전에 저는 전고점 돌파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약간 장투한다는 생각으로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HLB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신약 승인을 메지온과 HLB가 도전하고 있고, 또 한 명이 도전하고 있었는데,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였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레고모밥이라는 IP가 굉장히 좋은 IP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밀렸죠. 이거는 왜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 검찰 리스크 때문에 밀린 거고, 검찰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누구도 단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이제 다 그냥 여기에서 손절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라인에서. 자, 그 다음에도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이 혹시나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지금 얘네들 문제가 있었던 게 오레고마 IP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들을 회계사들이 했었는데, 그 회계사들도 문제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얘는 건드리지 마라, 카나리아 바이오는. 중간 3상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내년 정도에 만약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문제 없게 나오면 그때야 좀 잡는 게 낫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잡으면 늦지 않아요? 아니, 늦더라도 여러분 투자했던 돈이 0이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네, 거래 정지 당하고 상폐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최악의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거 지난 다음에, 일단 반기 보고서라도 나온 다음에 봅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건 좀 실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더라도, 얘들 막 상한가 치고 올라도 저는 얘를 못 믿겠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록스는, 얘네들은 이제 제가 우리 그 방에서 이제 많이 잡았었죠. 사람들이 제가 이 소록스 좋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었고, 그래서 거의 고점에서 거의 다 털었어요. 고점에서 털었고, 일부 물량을 지금까지 가져오신 분도 있고, 여기서 좀 더 잡으셨던, 터닝인 줄 알고 잡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얘들은 9월 이후에 좋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9월 말 이후에.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굉장히 좋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 9월 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중이고,
그 다음에 국내 임상 3상 승인, 시험 계획 승인이 날 거예요. 일단은 시험 계획 이제 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3상도 같이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임상 3상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들도 어쨌든 간에 치매와 관련된 치료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치료제 중에 원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고, 한 9월달 중순이나 말부터 오르지 않을까. 바로 9월달 넘어가서부터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9월 말부터 10월 달부터 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 만들고, 혹은 살짝 더 빼든지, 살짝 더 빼서 14,000원대 지지하고 가든지,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를 지지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력들이 개미 한번 더 털고 가면 한 14,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9월 말부터 좀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는 얘네들이 한 2배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예, 15,000원 기준으로. 만약 15,000원까지 내려오면 한 2배 정도.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이제 레이저 티닙이랑 관련해가지고 뭐 오스코텍이나 이런 데랑 해가지고 좀 좋게 잘 갔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진 모르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제 오스코텍과 같이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다. 이제 요 정도는 봐드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고점이니까 조정되기 전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었던 애들이나 지금 이제 터닝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좀 볼만한 주식들이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 반기 보고서가 일단은 감사 의견 거절이 안 나오고 잘 나오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3상 결과가,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얘네들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감사 보고서가 잘 나오면 아마 그때나 다시 볼까, 이거는 좀 안 보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소록스는 이제 9월 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오스코텍도 좋은 회사지만 더 오를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예, 좀 약간 지금은 고점이라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요 바이오주들 중에서 지금같이 이제 이자율이 또 이제 고점에서 계속 이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갈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긴축이 끝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인플레가 안 끝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이자율에서는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좀 지금 이제 합병 논의들이 있긴 있는데, 그 합병이 얘네들 정말 주가를 제대로 올릴 수 있냐? 저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좀 더 기다리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이제 좀 꺾이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약 바이오는 좀 글쎄요, 퍼가 높은 애들은 좀 조심하셔라. 얼마가는. 그 박살 바이오는 역시 박살 나고 있죠, 그쵸? 얘도 저희 유상증자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주식들은 좀 조심하셔라. 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당분간은 바이오는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바이오들 요런 관점에서 저랑 이제 같은 관점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이미 답 나왔잖아요, 오늘 제 방송에서.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꼭 이제 엄한 거에 꽂혀가지고 막 엄한 거에 그냥 하나에 올인했다가 또 큰일 나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항상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자. 그리고 로스컷도 당연히 걸어야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기본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 네이버 카페 3리스크 카페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 공지 읽어보시고 제대로 배우세요. 공부를 하시면서 주식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걔들은 뭐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뭐 별의별 전투기들로 대비하거나,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추파초프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추파초프스를 어떻게 얘들 이깁니까? 사탕이나 빨다가 이렇게 좀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돌아오지 못하죠. 그렇죠? 패잔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들에서는 여러분들 이기는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